안녕하세요, 로르테스입니다. 모터스포츠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르망 24시 내구레이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무려 100년 넘게 이어진 프랑스 르망 지역에서 열리는 내구레이스고 동시에 세계 내구레이스 챔피언십 WEC 레이스의 한 시리즈이기도 합니다. 엄청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무려 24시간이나 서킷을 달려야 하는 아주 가혹한 환경인 만큼 이곳에서 우승하기 위해선 참가팀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노력과 기술력이 필요로 합니다. 오늘은 이 르망 24시 내구레이스와 관련된 얘기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레이스의 전반적인 역사 이야기는 아닙니다. 바로 1980년대부터 르망에 도전해온 토요타의 르망 도전기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르망에 대한 내용으로 바로 넘어가기보단 일단 토요타가 모터스포츠에 도전하게 된 계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요타라는 브랜드가 창립된 지 15년이 지난 1952년 창립자인 도요다 기이치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터스포츠에 참가해서 차의 내구성과 성능을 테스트해 최상의 결과물을 만들어야 한다. 경쟁이 있어야 발전할 수 있고 자동차 팬들을 흥미롭게 할 수 있다. 레이스의 목적은 우리의 호기심 충족에서 끝나지 않는다. 일본 자동차 산업 발전을 도울 수 있다. 그렇게 모터스포츠에 뛰어들기로 한 토요타의 첫 번째 무대는 랠리였습니다. 기이치로의 후계자인 도요타 에이지의 주도로 1957년 호주에서 열리는 라운드 오스트레일리아 트라이얼의 모빌가스 랠리에 출전하게 됩니다. 이 대회는 1953년부터 1998년까지 열렸던 약 19일 동안 호주 대륙의 테두리를 따라 달리는 아주 혹독한 레이스였는데요. 전체 코스의 단 5%만이 포장도로였고 토요타가 출전한 연도에는 총 14,484km의 코스로 이루어졌습니다. 토요타는 여기에 출전할 레이스카의 기초로 토요팻 크라운 디럭스를 골랐습니다. 경기 환경에 맞춰서 더 가볍고 튼튼하게 튜닝했고요. 예비 부품과 연료, 물 등을 더 실을 수 있도록 개조를 했습니다. 이 튜닝을 진행했던 것은 토요타의 자회사였던 토요타 테크노크래프트라는 곳의 모터스포츠 부서인데요. 이곳은 지금의 토요타 레이싱 디벨롭먼트 TRD로 성장하게 됩니다. 어찌저찌 레이스카를 만들긴 했지만 사실 토요타의 지원이 풍족하진 않았습니다. 토요타의 정비사 2명 그리고 호주인 드라이버 1명까지 겨우 3명만으로 경기에 출전했다고 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총 86대가 출전한 이 경기에서 52대가 완주에 성공을 했고 토요타는 그중 47위로 결승선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 대회를 통해서 토요타는 국제 모터스포츠 대회에 참가한 첫 번째 일본 자동차 제조사가 됐고요. 토요팻 크라운 디럭스는 토요타 최초의 랠리카로 기록됩니다. 이 도전을 시작으로 토요타는 자국 내 모터스포츠 활동을 더욱 늘려가게 됩니다. 1958년에 열린 일본 최초의 합법적인 레이스 요미우리 어라운드 재팬 랠리에서 우승했고요. 일본 모터스포츠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1960년대부터 다양한 도전을 시작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1980년대 드디어 토요타가 르망에 입성합니다. 1985년도에 열린 제53회 르망 24시간 내구레이스였습니다. 토요타가 참가한 클래스는 그룹 C입니다. 제가 이 시절에 살았던 건 아니지만 그룹 C는 정말 남자들의 가슴을 울리는 무언가가 있는 그런 클래스죠. 1982년부터 기존 그룹 5와 6를 대체했던 그룹 C는 그룹 A나 B와는 다르게 오직 온로드에서만 주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파워트레인 성능에 제약이 없었다는 건데요. 엔진을 몇 기통으로 만들든 출력을 얼마나 높게 뽑아내든 상관없었습니다. 이런 배경 덕분에 그룹 C에는 정말 많은 자동차 브랜드들이 참가했습니다. 자신들의 성능, 기술력을 자랑하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환경이었죠. 그래서 각 팀이 만든 레이스카의 스펙을 비교해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규어는 배기량이 7000cc나 되는 V12 엔진을 얹었고요. 반면에 포르쉐는 겨우 2.65L밖에 안 되는 수평대형 6기통 엔진을 썼습니다. 마츠다는 로터리 엔진 4개를 연결해서 썼죠. 닛산은 출력으로 유명했는데 VA 3.5L 트윈터보 엔진으로 최고 출력을 1100마력까지 달성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아무튼 토요타는 85CL이라는 레이스카를 통해서 이 르망에 도전하게 됩니다. 최종 결과는 종합 12위로 마무리합니다. 고작 12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구레이스는 완주 자체도 정말 어마어마한 성과죠. 첫 출전에 완주를 성공했다는 것만으로도 토요타에게는 엄청난 실적이었습니다. 이후 매년 르망 레이스에 참가를 하면서 1990년에는 최종 6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듬해인 1991년에 그룹 C 규정에 꽤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1987년도부터 F1에서도 3.5 자연흡기 엔진을 허용하기 시작했는데 내구레이스에 참가하는 팀들이 F1에도 자연스럽게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살짝 손봤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제약이 생겼지만 1990년대는 토요타가 드디어
르망에서 눈에 띄는 성적을 쌓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해당 규정을 바탕으로 토요타는 V10 3.5 자연흡기 엔진을 올린 TS010이라는 새 레이스카를 선보입니다. 1992년 르망에서의 최종 성적은 무려 2위. 3명의 일본 드라이버를 참가시켰던 토요타는 일본인 드라이버의 르망 첫 포디움이라는 새로운 기록까지 달성합니다. 이후에 93년도 르망 레이스는 4위로 마무리하면서 TS010은 은퇴를 했고요. 94C-V라는 또 다른 레이스카로 종합 2위, 클래스 1위를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토요타의 르망 순위가 점점 높아졌던 이 시기에는 이미 그룹 C의 전성기 시절을 보냈던 몇몇 제조사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레이스 참가를 포기했던 상태였습니다. F1으로 아예 눈을 돌린 브랜드도 있었고요. 91년도 이후에는 토요타, 푸조, 포르쉐, 마츠다 정도만 남았죠. 그래서 빈집털이에 성공을 했냐? 그건 또 아닙니다. 갑자기 푸조가 각성을 해버리고 포르쉐가 3년 연속 우승을 하고 또 토요타가 한동안 르망을 떠나기 직전 해였던 1999년에는 BMW가 우승을 해버리면서 결국 2000년대 이전에는 토요타가 르망 우승 기록을 세우지 못하게 됩니다. 98년도, 99년도에는 TS010의 후속인 코드네임 TS020 GT1이라는 레이스카로 참전을 했었는데요. 결승 우승 기록은 없지만 예선전에서 1등과 2등을 전부 차지하기도 했고 3분 35초 05이라는 패스티스 랩 기록을 세우면서 은퇴를 하게 됩니다. 2000년대에 들어선 토요타는 내구레이스와 WRC에서 모두 철수하고 한동안 F1에 집중합니다.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모터스포츠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다가 F1에서 철수한 지 3년 만인 2012년 다시 토요타는 내구레이스로 복귀를 합니다. 2012년은 지금의 WEC가 공식적으로 출범한 첫 해죠. 프로토타입 클래스였던 LMP1과 LMP2 그리고 양산차 기반 레이스카 클래스였던 GT 프로, GT 아마추어 이렇게 총 4개의 클래스가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토요타는 당당하게 최상위 클래스 LMP1에 다시 도전합니다. 13년 만에 토요타가 내구레이스로 돌아온 이유는 LMP1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테스트할 가장 좋은 무대였기 때문입니다. 2000년대 중반 일본 내 모터스포츠 대회에서 렉서스 GS450H 그리고 토요타 수프라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해서 투입했는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하이브리드 레이스카의 내구성과 효율성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토요타는 2010년 후반부터 GT1의 후속 모델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V8 3.4L 가솔린 자연흡기 엔진과 6단 시퀀셜 변속기 그리고 에너지 회수 시스템을 더한 TS030 하이브리드라는 새 레이스카를 만듭니다. 그렇게 2012년 르망 24시 경주에는 TS030 하이브리드 2대가 출전을 합니다. 그러나 출전과 동시에 완주에 성공했던 1985년대와는 다르게 아쉽게도 충돌 사고와 엔진 고장으로 두 차 모두 완주에 실패하고 맙니다. 특히 충돌 사고가 났던 엔트리 넘버 8번 레이스카는 WEC 시즌이 끝날 때까지 복귀할 수 없었을 만큼 아주 큰 사고를 당했죠. 불행 중 다행으로 나머지 한 대가 르망 이후 5개 경기 중 3개 경기에서 우승을 하면서 2012년 시즌 컨스트럭터 2위를 지켜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음 시즌 르망에서는 2대 모두 완주에 성공을 하긴 했는데요. 이미 2000년대에 들어서부터 미친 성능으로 르망을 씹어먹고 있었던 아우디라는 거대한 산에 가로막혀서 최종 2위와 4위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포르쉐, 토요타, 아우디의 3파전이 시작된 그 해에 토요타가 드디어 일을 내기 시작합니다. 총 8개의 레이스가 치러진 WEC 2014 시즌에서 드라이버 챔피언십 그리고 제조사 챔피언십 이 두 가지를 모두 따낸 거죠. 이땐 TS030의 후속작인 TS040 하이브리드로 경기에 출전했는데요. 520마력 V8 3.7L 가솔린 엔진에 480마력 전기 모터를 더해서 합산 최고 출력 1000마력을 냈습니다. 규정이 달라지면서 차체 크기도 조금씩 바뀌었는데 공기역학 성능까지 영향을 받아서 연료 소비량은 약 25%가 줄었다고 하네요. 결과적으로 영국, 벨기에, 일본, 중국, 바레인까지 총 5개의 경기에서 우승을 하면서 제조사 1등 시즌 챔피언을 달성하게 됩니다. 제가 이때 토요타 팀이었다면 힘이 너무 빠졌을 것 같아요. 이제 겨우 아우디를 눌러보나 싶었는데 갑자기 포르쉐가 나타나서 전성기 폼을 되찾고 아우디도 같은 집 식구한테 선두를 빼앗길 수 없으니까 정말 더 열심히 했겠죠. 자, 그리고 2016년은 토요타 입장에서는 르망에서의 가능성을 증명하면서도 정말 뼈아픈 기억을 갖고 있는 시기입니다. 엔진을 V6 2.4 가솔린 트윈터보 엔진으로 바꾸고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슈퍼 캐퍼시터에서 리튬이온 배터리로 바꾸고 온 TS050 하이브리드는 24시간 중에 23시간 57분 동안 너무나 잘 달렸습니다. 그 경기에서 아우디랑 포르쉐가 유독 피트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기도 했어요. 그런데 경기 종료를 6분 정도 남겼을 쯤에 1위로 달리고 있던 토요타 5번 레이스카의 드라이버 나카지마 선수로부터 I have no power라는 무전이 들려옵니다. 레이스카의 속도는 점점 줄어들었고 마지막 3분을 남긴 채 스타트라인 근처에 완전히 멈추었죠. 뒤따르던 포르쉐가 즉시 추월하면서 두 팀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정반대로 뒤집힙니다.
당시 규정에 따르면 한 바퀴를 6분 안에 돌아야 완주가 인정이 되는데 레이스카에 문제가 생긴 이후로 11분 53초의 랩타임을 찍으면서 아예 리타이어 처리가 되어버립니다. 23시간 57분 동안 달린 기록이 무효가 된 거예요. 나머지 TS050 하이브리드 한 대가 2위로 결승선을 통과하긴 했지만 토요타 입장에서는 마음 놓고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2017년 TS050 하이브리드는 모노코크 셰시를 뺀 모든 부분을 바꾸고 다시 돌아옵니다. 엔진 부품을 재설계해서 압축비를 높이고 마찰은 줄였고요. 전기 모터의 크기, 무게까지 줄였습니다. 거기다가 시속 250km에서 100km까지 단 5초 만에 속도를 줄여버리는 아주 강력한 회생제동 시스템까지 달고 나왔어요. 그 덕분인지 WEC 2017 시즌 1라운드와 2라운드에서 우승하면서 3라운드인 르망 경기에 대한 기대감도 한껏 높여놓습니다. 그런데 또 포르쉐가 토요타의 기세를 눌러버립니다. 포르쉐는 르망을 시작으로 독일, 멕시코, 미국 대회까지 4연승을 해버립니다. 그 뒤로 남아있었던 일본, 중국, 바레인 경기는 토요타가 다시 우승하긴 했습니다. 그렇게 1등 달성 횟수로만 보면 토요타, 포르쉐가 5대4, 토요타가 더 많긴 한데 결국 합산 스코어에서 밀리면서 포르쉐가 시즌 챔피언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게 르망 3연승을 하면서 총 르망 우승 횟수 19회라는 독보적인 기록을 세운 포르쉐도 2017년을 마지막으로 네이구 레이스를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쟁쟁한 라이벌들이 모두 자리를 비우긴 했지만 토요타는 자신과의 싸움을 이어가기 위해서 계속 네이구 레이스에 참가를 합니다. 2018년부터는 독특하게도 2년에 걸쳐서 시즌이 진행됐는데 르망 경기는 그중 2라운드와 8라운드 두 번 진행됐습니다. 이때 열린 2라운드 르망 24시 네이구 레이스에서 토요타가 드디어 르망에 진출한 지 33년 만에 첫 번째 우승을 달성하게 됩니다. 당시에 토요타의 원투 피니시로 경기가 끝났는데 1등으로 들어온 8번 차는 바로 2년 전 차를 멈춰 세울 수밖에 없었던 나카지마의 이름이 적힌 레이스카였습니다. 동시에 네이구 레이스에도 잠깐 도전했던 F1 드라이버 페르난도 알론소의 이름도 적혀 있었고요. 토요타의 첫 르망 우승, 이 우승을 약간 깎아내리는 사람들도 분명 있긴 있었습니다. 그동안 경쟁했던 아우디와 포르쉐가 모두 없어지자마자 우승을 했다는 그 이유 때문이었죠. 그런데 사실 그렇게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토요타가 우승했을 때 24시간 동안 달린 바퀴수가 무려 388랩입니다. 17년도와 16년도에 우승했던 포르쉐의 기록이 367랩, 384랩이었으니까 충분히 1위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록이었던 거죠. 깨달음을 얻은 토요타는 2019년 르망에서도 385바퀴를 돌면서 원투 피니시, 2020년에는 1위와 3위로 골인하면서 르망 우승은 물론 WEC의 LMP1 클래스 챔피언을 전부 쓸어 담습니다. 그리고 2020년을 끝으로 LMP1 클래스가 폐지되면서 토요타는 다시 한번 새로운 규정의 프로토타입 네구 레이스에 도전하게 됩니다. LMP1을 대체하게 된 경기는 LMH 르망 하이퍼카 시리즈입니다. LMP1이 폐지된 배경에는 참가팀의 감소 그리고 레이스 비용의 증가라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WEC는 참가 비용을 줄여서 많은 제조사들을 유입시키고 북미 IMS 시리즈의 LMDH 르망 데이토나 H 클래스의 레이스카들과 함께 운영될 수 있는 새로운 시리즈를 만들게 된 겁니다. 2020년대 중반 LMH 규정이 확정된 이후에 토요타는 새로운 레이스카 개발을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도 네구 레이스에서 활약하고 있는 GR010 하이브리드가 그 주인공입니다. V6 3.5L 가솔린 트윈터보 엔진과 7단 시퀀셜 변속기, 리튬이온 배터리, 레이스 전용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더해서 만들었죠. 규정에 맞춰서 엔진 최고 출력은 약 680마력, 전기모터 출력은 약 270마력으로 묶어놨습니다. 새로운 이름으로 탄생한 GR010 하이브리드는 2021년과 2022년에도 르망 우승, 그리고 시즌 챔피언을 가져가면서 자체적인 기록을 쌓았습니다. 몇몇 팀들이 LMH 참가를 미루거나 포기했고 토요타를 제외한 제조사 팀인 알핀과 푸조는 토요타를 긴장하게 할 만큼의 성적은 내지 못했습니다. 진짜 싸움은 지난해 2023년에 드디어 시작됐죠. 프로토타입 네구 레이스에 50년 만에 복귀한 페라리가 LMH에 참가를 했고 LMDH 클래스에 참여하는 포르쉐, 캐딜락이 넘으면서 두 카테고리가 드디어 처음으로 정면 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LMH와 LMDH는 비슷하지만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LMH는 상대적으로 설계 자유도가 높습니다. 엔진 형식은 4행전 가솔린 방식이기만 하면 되고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에너지 저장 용량도 LMP1 시절보다 훨씬 자유로웠습니다. 반면 LMDH는 엔진을 제외한 셰시, 하이브리드 시스템, 변속기를 특정 회사에서 공급을 합니다. 따라서 전기모터를 뒷차 쪽에만 적용할 수 있다는 점 등등 설계 방식과 하이브리드 시스템 의존도가 제한적이지만 투자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두 클래스의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별도의 레이스 규정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2023년은 르망 24시 네구 레이스 100주년이라는 아주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벌써 5년 연속 르망에서 우승한 토요타, 과연 르망 100주년 경기에서 주인공이 됐을까요? 정답은 땡입니다.
정말 드라마처럼 토요타는 르망을 제외한 모든 경기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50년 만에 돌아온 페라리에게 르망 1등을 넘겨주게 됩니다. 이때 기록 차이는 겨우 1분 21초였어요. 그렇게 사람들은 또다시 217포인트로 시즌 챔피언이 된 토요타보다 161포인트를 쌓았지만 르망에서 우승한 페라리에 더 주목하게 됩니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올해 르망에서도 비슷한 그림이 반복됐습니다. 페라리가 1등, 토요타가 2등. 이번에 둘의 격차는 겨우 14초였습니다. 24시간을 달리는 레이스에서 14초 차이로 순위가 갈렸다는 건 사실상 막상막하나 다름없다는 얘기잖아요. 게다가 르망을 제외한 다른 경기에서도 포르쉐나 제조사 외 레이싱팀들이 활약하면서 토요타의 독주 체제에도 강한 제동이 걸렸습니다. 포르쉐가 126포인트로 1위, 토요타가 122포인트로 2위, 페라리가 109포인트로 3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BMW랑 람보르기니도 참가하긴 했는데 그렇다 할 경쟁 상대가 되고 있진 않습니다. 어쨌든 이제 토요타의 도전 과제는 더 명확해졌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르망 24시 참가팀이 많은 지금 다시 한번 라사르트 서킷에서 체커기를 받으면서 그동안 쌓아왔던 내공을 보여줘야 할 때죠. 토요타는 여전히 우승 가능성이 가장 높은 팀 중에 하나입니다. 작년에 기록했던 7경기 중 6경기 우승, 그 중에 4경기는 토요타의 원투 피니쉬였어요. 평균적으로 페라리보다 훨씬 좋은 성적을 냈고 카테고리가 다르긴 하지만 르망의 권위자라고도 할 수 있는 포르쉐를 상대로도 전혀 꿀리지 않는 폼을 유지했습니다. 그 포르쉐가 올해는 상위권을 꽤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토요타도 더욱더 분발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료들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빼먹은 얘기들도 아주 많은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WEC나 토요타 공식 사이트 등을 통해서 더 많은 자료들을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 모터스포츠를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토요타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여러분께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